네, 오늘 UP 핀테크의 2025년 2분기 실적, 와, 정말 기록적인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인상 깊더라고요. 총 매출이 1억 3,87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7%나 늘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비갭 기준 순이익인데요. 이게 4,450만 달러로 작년 2분기 대비 거의 8배. 8배나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엄청난 성장의 동력이 뭔지, 그리고 이게 핀테크 산업 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눈부신 성과죠. 특히 요즘같이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이 정도 성장률이라면 UP 핀테크가 얼마나 경쟁력이 탄탄한지 또 운영이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겉으로만 커진 게 아니라 그 질적인 성장, 내실을 봐야겠죠. 이번 실적은 그래서 좀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그 압도적인 재무 성과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매출은 1억 3,87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 그리고 비갭순 이익은 4,450만 달러. 이게 직전 분기보다도 23.5% 늘었고 작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8배 가까이.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딱 6개월 실적이 작년 한 해 전체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벌써 작년 농사를 다 지은 셈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상반기 실적이 작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이건 회사의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운영 레버리지라는 게 쉽게 말하면 매출이 늘 때 고정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면서 이익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UP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만큼 효율적이고 수익성이 아주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히 운 좋게 시장이 좋아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시장 상황도 도움은 됐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회사의 체질 자체가 강해지고 그동안 밀어붙였던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딱 결실을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 운영 레버리지 효과군요. 확실히 비용 효율화나 수익성 개선 노력이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이 탄탄한 재무 성과랑 더불어서 고객 기반 성장세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2분기에 새로 생긴 계좌만 52,700개. 그래서 총 고객 계좌 수가 258만 개를 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실제로 돈을 넣고 투자를 시작한 신규 계좌인데요. 이게 39,800개가 늘어서 총 11만 9천 계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4%나 늘었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맡긴 자산 규모, 그러니까 총 고객 자산도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분기 말 기준으로 521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거의 70조 원에 육박하는데 직전 분기보다 13.5%, 작년 동기보다는 36.3%나 증가해서 이것도 사상 최고치예요. 2분기에 순수하게 들어온 자산만 해도 30억 달러나 되고요. 고객 수가 늘어난 것도 인상적인데 더 자세히 봐야 할 건 고객의 질입니다. 질. 신규 고객 한 명당 평균적으로 들어온 순자산 금액이 2만 달러에 달했고요. 특히 홍콩이랑 싱가포르 이쪽은 평균 금액이 무려 3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죠. 이건 그냥 숫자만 늘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큰 소위 말하는 고액 자산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데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고객들은 보통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회사 수익에 더 큰 기여를 하거든요. 단기 프로모션에 왔다 갔다 하는 고객보다는 플랫폼의 가치를 딱 알아보고 꾸준히 쓰는 그런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양적인 성장이랑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잡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성장을 만든 핵심 동력, 역시 기술 혁신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그 자체 개발 AI 투자 비서 서비스, 타이거 AI 기능 개선이 눈에 띄더라고요. 포트폴리오 심층 분석, 종목 평가 정보 제공, 뉴스 추적 이런 건 기본이고 이제는 사용자 투자 스타일이나 선호도까지 기억해서 맞춤 정보를 준대요. 실제로 작년 대비 타이거 AI 사용량이 3배 이상 급증했다는 걸 보면 투자자들이 이 AI 기능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AI뿐만 아니라 기본 분석 툴도 좋아졌어요. 기업 실적이나 재무 상태를 시각화해주고 밸류에이션 추이도 보여주고 심지어 실적 발표가 주가에 미칠 영향까지 예측해주는 기능들. 옵션 거래 기능도 개선돼서 더 빠르게 시장가 주문을 넣거나 특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주문 나가는 해외 옵션 조건부 주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트레이딩 경험을 확실히 좋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런 AI 기술 기반 서비스들이 그냥 있으면 좋은 기능이 아니라 실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 방식, 그 경험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AI 기술이 이제는 그냥 보조도구가 아니죠. 투자 경험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혁신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거 AI 같은 서비스는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접근 가능했던 수준의 그런 정교한 분석, 맞춤형 정보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제공하는 거잖아요. 복잡한 포트폴리오 상태를 한눈에 딱 파악하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나한테 딱 필요한 뉴스나 분석을 AI가 걸러주고 심지어 내 투자 성향까지 고려해서 제안을 해준다. 이건 정보 비대칭성을 없애주고 투자자들이 훨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이런 기술적 차별화는 당연히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서 고객을 꽉 붙잡아두는 효과, 락인 효과, 럭인 이펙트를 만들 뿐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소로도 작용하죠. 결국 기술력이 곧 경쟁 우위의 핵심 원천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기술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사용자 경험 향상이나 정보 접근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다고 봐야죠. 기술력이 진짜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군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역별 성과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먼저 싱가포르. 여기는 2분기 거래 대금이 무려 113%나 급증했어요. 특히 미국 주식이랑 IPO 공모주 거래가 각각 117.8%, 130.8% 폭증하면서 이 지역 기술주 중개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현지에서 타이거 보스 직불카드도 내놓고 또 싱가포르 거래소 SGX랑 손잡고 금융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시작하고 현지화 노력도 활발하고요. 홍콩 시장 성장은 정말 폭발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2분기 주문 건수랑 거래 대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배, 8배나 뛰었고 직전 분기랑 비교해도 122%나 늘었습니다. 8배요? 와. 네, 선물이나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투자 상품 거래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고요. 특히 그 현금 관리 솔루션 타이거 볼트, 이게 인기가 많아서 홍콩 내 관리 자산 AUC, 그러니까 고객들이 맡긴 총 자산 규모가 6배나 늘고 이용 고객 수도 1.6배 늘었다고 하니까 현지 니즈를 제대로 파고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도 트레이더 플랫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거기는 특히 옵션 거래가 활발해서 거래량이 163.4%나 급증했고 또 IPO 주관 역량을 강화하면서 기업 고객 기반도 넓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 내 고객 자산도 33.2% 증가했고요. 그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도 신규 계좌, 고객 자산, 회사 수입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유력 금융 서비스 비교 플랫폼 캔스타에서 온라인 주식 거래 부문 최우수상도 여러 번 받으면서 브랜드 인지도론 신뢰도도 같이 높아지고 있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성장하고 있네요.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다각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그냥 여러 나라의 서비스 내놓는 수준이 아니라 각 나라의 시장 특성, 규제 환경, 투자자 선호도 이런 걸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딱 맞는 현지화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는 것. 이게 성공의 핵심 요인인 거죠.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는 성장주, 특히 기술주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잘 공략했고 홍콩에서는 낮은 금리 환경 속에서 높은 이자를 주는 현금 관리 솔루션, 또 다양한 파생 상품 거래 기회를 제공한 게 딱 먹힌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는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시장 변동성 위험을 자연스럽게 분산시켜줍니다. 동시에 각기 다른 성장 단계에 있는 여러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요.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하고 더불어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는 노력도 이번 실적에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대상 주식 중개 서비스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IPO 주관 사업인데요. 2분기에만 홍콩에서 7건, 미국에서 4건의 IPO를 주관하면서 단숨에 업계 3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그 글로벌 티 브랜드, 체질 같은 대형 IPO를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3년 만에 가장 많은 청약자를 모으는 기록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IPO 소식은 저도 봤습니다. 대단했죠. 그리고 기업 고객 대상 ESOP, 그러니까 우리 사주제도 관리해주는 사스 솔루션 사업도 꾸준히 성장해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37.6% 늘었습니다. B2B 영역에서도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자산관리 부문 성장세는 정말 놀랍습니다. 네, 괄목할 만해요. 이 부분에서 관리하는 총 자산, AUC 규모가 직전 분기 대비 31.7%,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225%나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양만 늘어난 게 아니고 질적인 성장도 같이 왔는데 1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한 13억 원 이상을 예치한 고액자산 고객 수가 1년 전보다 34.9%나 늘었다는 점이 이걸 딱 증명하죠. 구조화 채권 같은 고수익 상품 거래액도 66.5%나 성장했고 다른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B2B 자산관리 서비스도 확대하면서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네요. 리테일 중개, IPO 주관, ESOP, 자산 관리까지. 이렇게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게 어떤 시너기 효과를 내는 걸까요? 그게 바로 UP 핀테크 성장 전략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네, 단순히 여러 사업을 그냥 벌이는 게 아니라 각 사업 부문이 서로 유기적으로 착 연결돼서 시너지를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IPO 주관을 통해 관계를 맺은 괜찮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직원 대상 ESOP 관리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겠죠. 또 주식중개 플랫폼으로 확보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자산 규모에 맞는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반대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액자산 고객이 IPO 공모주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각 서비스 라인이 서로 고객을 연결해주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계속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겁니다. 이런 다각화된 수익 구조는 특정 시장이나 사업 부문 변동성에 대한 회사의 안정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고객 한 명으로부터 얻는 가치, 즉 고객 생애 가치,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를 극대화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핵심 동력이 되는 거죠. 마치 다리가 여러 개 달린 튼튼한 의자처럼 어느 한쪽이 잠시 흔들려도 전체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입체적인 성장 전략이네요. 종합해보면 UIP 핀테크의 이번 2분기 성공 스토리는 그냥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기술 혁신, 그 타이거 AI 같은 거죠. 그리고 영리한 글로벌 확장과 현지화, 또 다양한 사업 영역 간의 시너지 창출, 이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돌아간 결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핀테크가 보여준 이런 복합적인 고성장세는요,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단기적인 실적 개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주 단단한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강력한 기술력,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 리서치 역량, IPO 주관 및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다 오르는 올인원 금융 플랫폼 전략.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시사하는 점은 명확합니다. 현재 핀테크 산업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즉 AI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서비스의 글로벌화와 동시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현지화 전략, 그리고 개인 투자자부터 기업, 고객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핵심 트렌드를 유핀테크가 딱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금융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해갈지, 또 어떤 서비스들이 중요해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탐구 사례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유핀테크의 놀라운 2분기 성과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봤습니다. AI 기반의 기술 혁신, 또 공격적이면서도 아주 영리한 글로벌 확장 전략, 그리고 개인과 기업을 아우르는 다각화된 서비스 포트폴리오가 잘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함께 좀 고민해 보고 싶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유핀테크처럼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앞세운 이런 핀테크 플랫폼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은 오랜 역사를 가진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전통금융기관들에게는 어떤 장기적인 도전 과제를 안겨줄까요? 또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런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위험 요인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금융시장의 미래를 그려보는 데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